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9월 고용 증가폭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1.22% 크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 0.9%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3일만 거래된 우리 시장 이틀은 내렸고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오르면서 770선 눈앞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바로 주말인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다음 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오늘도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도 펨트론, 넥스트칩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AS 코너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때문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 이번 주처럼 퐁당퐁당 연휴 때문에 거래일이 적으면 더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이번 주 시장부터 복귀를 해봐야 될 텐데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쟁이 가장 큰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참 보복은 안 좋은 건데 이제 보복을 하네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제가 한 주 정리를 먼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란 이스라엘 이제 미사일 보복 공격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휴일 연휴 이후 좀 어느 정도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텼어요. 그리고 이 국제유가가 이제 폭등을 하는데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데도 뭐 생각보다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아요.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 마감을 좀 해줬죠. 무엇보다 이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것보다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 우려감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이 하루 1일 배럴당 한 170만 배럴 정도? 1일. 그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게 만약에 설사 다 생산을 못 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이제 미국과 사우디, 이제 러시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뭐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이제 홍해 이쪽에 이제를 통해서 이제 원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감 때문에 좀 더 이제 위기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설사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된다라고 해도 일단 이제 원유 이제 생산 이런 부분들 공급망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또 이제 언론 보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좋아지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또 얼마만큼 이제 반도체 지금 9월달 같은 경우 수출이 최대치 기록했다 얘기 나오는데. 얼마만큼 이제 견조하게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총재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이시바 총재 선출. 그래서 일본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다가 이번 주 그러다가 이제 총재가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또 말을 바꾸죠. 금리 인상 지금 할 여력이 없다. 그만큼 금리 인상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혹은 뭐 인하 쪽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선회하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죠. 엔화 약세 흐름과 함께 일본 증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일본 엔화 강세 그리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뭐 우려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블랙 레일 시리즈 수요가 강력하다 이 젠스랑 CEO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친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젠스랑 CEO가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세가 이뤄지고 간밤에는 AMD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AMD는 누구의 협력회사죠? 또 삼성전자의 협력회사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급등세가 이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밤에는
이제 테슬라까지도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그리고 앨범알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졌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배터리 반도체 돌아오는 좀 움직임이 견조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상승 반전을 하면서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위주의 또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제 메인 벤더 업체로서 엔비디아 쪽에 이 관련주들,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을 또 단계에 집중하면서 차후에는 다시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HBM3 12단 공급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HBM4 기대감이 나오면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작년에 비해서 워낙 많이 떨어졌던 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뭐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 기조로 꺾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과정이 계속 이뤄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면 좀 회복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 시장 자세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역시나 위원님 전망처럼 반도체 겨울이 아니네요. 예.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것처럼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9%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그럼 정확하게 어떤 쪽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중국은 또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양 정책이 없이도 워낙 견조하죠. 그러니까 미국 고용 지표가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뭐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은 20만 건 이상이 넘어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이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나 없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은 크게 급등은 안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추가 부양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한 추가 부양 정책을 또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제 추가 부양 정책 없이 그냥 또 올라가면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배터리는 이제 경기 민감주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쪽도 이 셀트리온 이 종목은 뭐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좀 과열권에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 방어주보다는 이제 민감주들, 반도체 배터리 쪽이 워낙 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역시 일단 단기는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 또 이제 공개가 되죠, 로보택시.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막 출시되고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서 출시가 되고 상용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단계를 밟아 나가겠죠. 그래서 핵심 기술이 있는 기업들,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잘 포착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위주로 앞으로 잘 눈여겨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쪽 언급도 해주셨고요. 10일에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일정까지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786-1022, 1023번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 전화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 바로 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계 유일 또 세계 최초 키워드만 들어도 매력적인 기업들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아침에 준비해왔는데요. 항상 주식시장 어려울 때일수록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야지만이 역시 이 어려운 상황을 또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7, 8월 달, 8, 9월 달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 배터리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죠. 뭐 개발 이제 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움직였는데 아마 이제 9월 달부터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호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가 간밤에 좀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는 또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반기 또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상용화 이뤄진다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반도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또 요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역시 전 세계 유일 최초는 뭐 빼놓지 않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오센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날일 거예요. 2023년도 12월 달. 그때 당시 제2의 한미 반도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723 부근에서 자사주 맵이 들어왔는데 급소다. 여기서 제2의 한미 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랠리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여기서 한번 또 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720만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CXL 드램을 하반기 삼성전자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CXL 드램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그런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데모 장비조차도 아직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테러다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이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뭐 매출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나오는 이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도 아직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재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를 다 뚫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 역시 SSD 검사 장비까지도 다 뚫었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이 이제 CXL 드램 검사 장비 시장까지 진출한다. 그럼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단기는 이제 올선 이제 회복 이제 막 임박돼 있는 국면이 아니고 지난 9월 달에 올선 회복되는 시점이었죠. 여기가 항상 주식은 5일선 회복되는 날이 매수권이죠. 지금은 단기는 5일선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고 역시 이제 10,000원대 이하 만약에 5일선 이탈된다. 그러면 뭐 이제 11선이나 21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오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 필옵틱스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20년 부근 이 라인대가 이제 매수 급소였죠. 그때 당시 해드렸던 또 얘기가 있어요. 제2의 한미 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그랬고요. 역시 네오셈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또 TGV 이 유리기판의 장비를 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미 1분기 때 바닥이 다 지나 있거든요. 이미 3분기 접어들면서 바닥은 지나 있는 상태에서 더 갈 거를 자꾸 이제 노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장세가 됐던 거죠. 1분기 너무 쉬웠어요. 그냥 사면 바닥에서 사면 먹었거든요. 결국엔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7,000원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바닥에서 여기까지 또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15,000원대에서 10,000원대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임원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고위급 임원이 3억 가까이를 산다.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다는 거죠. 아직 안 팔았거든요. 기간도 아직 매물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도 이제 720년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MACD가 이제 0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전환되는 시점. 이 위치랑 비슷한 위치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연말 전에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추가 수주 얘기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갈지 모르죠. 아직 유리기판도 시작 단계도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양산 단계도 안 간 거예요. 내년도에 앱솔릭스가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죠. 이제 시제품 양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로 TGV 장비를 공급해서 다양한 이제 공급사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죠. 고객사를. 독일의 쇼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일선 이제 막 돌파 임박돼 있죠. 돌파하게 되면 또 추가 반응 노려볼 수 있죠. 최대 주주와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까지 같이 하죠. 자회사가 2차 전지 장비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필옵틱스도 세계 최초로 바닥권에서 보시면 돼요. 세계 최초로 누가 들어올 때 최대주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 720년 부근에서 제가 다시 짚어드렸었죠. 그리고 YC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720년 부근에서
대표이사 매수 들어오잖아요. 예.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 들어오고. 어렵지 않아요. 바닥에서는 그냥 사면 먹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바닥이 지났잖아요. 더 갈 거 이제 노리다가는 쉽지가 않죠. 왜? 임원들이 여기서는 매도 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잖아요. 다시 이제 올선 회복되고 이제 돌려오려고는 하지만 YC는 이제 임원들이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구간도 이제 아니고요. 예. 바닥권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이제 더 갈 거 찾으려고 하다가 반등 반락 노리다가 여기서 다시 723까지 또 떨어지면 반토막 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 723 부근에서 주포들 매집 들어올 때만 잘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하반기, 3분기. 반도체 같은 경우가 바닥권이 이미 1분기 때가 바닥권이었고 지났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어떨까요? 예. 반도체, 바닥권에 널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대부분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이 올해 자꾸 1분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1분기 때 엄청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예. 덕산 테코피아, 뭐 폴라리스 AI. 바닥에서 최소 3,000원까지 보세요. 1,500원에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초정지만 저가 매수 기회만 자꾸 노리시면 돼요. 이제 투매 양상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기간 조정 양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증시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웬들이 지금 안 사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기 시작을 하죠. 코스닥, 코스피. 외인들이 약간 수급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월봉 하단 추세. 임원들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곤두박질 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나서야 되고 이제 자동차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테슬라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제 앞으로 또 자동차가 회복세가 이루어지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커 나갈 수가 있겠죠. 100개, 200개 들어갈 게 1000개, 2000개, 3000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년도 오히려 3분기 때는 올해 좀 장이 안 좋았고 4분기 때는 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내년도에 좀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미국 대선 리스크도 11월 이후로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물론 트럼프가 되면 좀 더 변수가 많이 생겨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되게 되면 좀 더 안정세를 좀 걷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Y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을 지났는데 그럼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넥스트 칩이 있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기서 최근 들어 5일선 회복되고 이제 막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설명드리고 있는데 강세일봉이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어요. 예. 물론 넥스트 칩도 첫 5일선 회복되는 시점이 어디예요? 매수 급소잖아요, 여기. 예. 파라볼릭, MACD,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50가지 이상 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5일선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예. 작년도 이미 1년 전에 64명의 임원이 30만 주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이미 합니다. 지분을 늘려요, 1년 전에. 그리고 나서 작년도 10월 달이었죠. 12발행, 이자율 0%, 최저 전환가액이 12,500원. 이미 최대 주주가 90억에 가까운 지분을 모두 물량을 1년 전에 10일을 취득합니다. 콜옵션 취득. 이례적인 거죠. 대부분 이제 10일 발행하고 나서 1년이나 1년 뒤에 10일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1년 전에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1년 뒤를 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먼저 회사 64명의 임원들은 8,000원대에서 지분을 25억 가까이 늘립니다. 24억. 그리고 최대주가 90억 지분을 늘려놔요. 그러니까 사실상 12,500원 이하, 8,000원대 부근은 그 사이를 바닥권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넥스트 칩은 차량용 반도체 쪽에 ADS 통합칩을 전 세계 유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자율 발레 주체까지도 해주죠.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현대차가 이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나 내년 중으로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자율 발레 주차를 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유럽은 ADS 장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먼저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수주를 준비하고 있죠. 장기 공급 계약 7년 가까이, 약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인데요. 이 엄청난 이제 올해 하반기 지금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최대 주주와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12,500원대에 투자했다는 건 뭐 최소 12,5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자동차 시장보다 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대기업과 협력을 한다. 현대차랑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로봇 시장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대항마는 역시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를 넘어서겠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력 관리 칩 시장도 이제 앞으로 올해 개발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시장도 진입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칩으로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우리나라 국내 팹리스 1위를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혹은 늦어도 내년 연초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만이 남았다. 회사 경영진들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죠. 앞으로 넥스트 칩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올해까지 4년 연속 대상에 넥스트 칩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종목명은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22만 4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종가는 21만 7천 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밀린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대차 그룹 주잖아요. 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차라리 현대차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아마 현대차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물론 현대모비스도 나쁘진 않아요. 자율주행 쪽의 핵심 기술도 갖고 있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단 추세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주식은 720선 아래에서 봐야 되는데 700에서 아래에서 하단 추세까지 내려와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도 지금 뭐 밀집국면에서 아직 뚜렷하게 방향이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2021년도 때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고점 뚫지 못하고 계속 흐르잖아요. 아니면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죠.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 현대모비스는 거래량이 안 늘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봐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많이 떨어졌네. 주가가 꼭대기에서 반토막 났고 그리고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네. 현대모비스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39,0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BPS가 47만 원. 그러면 주가가 한 4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식은 왜 그럴까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 쪽에서 예전에 자사주 매입도 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마 현대차 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현대차가 좀 더 거래량도 늘어나고 좀 더 주저하는 정책 얘기도 나오고 훨씬 더 움직임이 견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반등 시 본전 부근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현대차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어제 매수 리포트까지도 나왔네요. 잘 견디시면서 이왕이면 현대차 쪽으로 종목 변경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이번에도 문자 상담이 접수가 됐네요. 종목은 대원전선이고요. 매수가는 3,400원,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가 고민이 되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 이제 구리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자동차용 전선 뭐 이런 업체로서 예전에 2024년도 5월 달까지 한번 크게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나요. 대원전선 이제 예전부터 야, 이 기업은 1,000원대에서만 보면 잘해서 한 2, 3,000원대 팔면 한 200% 정도 올라가는데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움직였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지금 723 부근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바닥권에서 언제 사는 거냐면
2024년도 4월 달에 사는 거죠. 723 부근 돌파하고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우리가 차트 기법을 통해서 주식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실행이 안 해서 그래요. 돌파하네?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이제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가네? 쭉 랠리. 그런데 이제 쭉 고점을 형성하고 위에서부터 쓰리봉을 형성하잖아요. 쓰리봉. 예. 그죠? 위에서 쓰리봉을 형성하고 최대주주가 대량 매도를 했어요. 예. 매도를 했습니다. 최대주가.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흐르고 있어요.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반등 줄 때, 이거 다시 여기서 또 터닝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 이제 올해 7, 8월 달에 했다라고 하면 주식은 중간에서 더 갈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어렵잖아요. 7, 8월 달에 이제 막 주식장일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터닝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접근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다시 4,000원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원대 이하, 720원까지 또 내려간다. 그럼 이제 반토막 나는 거죠. 예. 대신 만약에 3,000원대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72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살아나려면 주포들이 매집한 겹들을 봐야 되는데 이 겹이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3,400원대에서 오히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공시를 보면 알겠지만 최대주가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수급도 안 좋고 실적도 그렇게 썩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1,800원대 저는 내려오면 볼 거고요. 안 내려오면 안 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역시 박스권 상단 추세가 4,000원대 부근이에요. 그 하단 추세가 1,000원대 부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이게 한 1,000원대에서만 보면 바닥에서 하단 추세 부근에서 보면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바닥에서 상단 추세가 4,000원대가 있네. 그 위에선 그냥 계속 매도 기회를 노려봐야 돼요. 그 밑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매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지금 딱 추세를 그어 드렸죠. 지금 보면 다 매도잖아요. 매도. 여기가 다 매도거든요. 예. 근데 4,000원대 이하 흐른다고 매수 아니잖아요.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되돌림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이전 저점 부분이에요. 예, 여기서 2,5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면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3,400원대 이상에서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뭐 날아가도 어쩔 수 없어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나서 다시 뭐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바닥에 있는 거를 다시 찾는다든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본전 이상 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2,5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3,000원에 49%예요. 73,000원이요? 네, 네네. 73,000원에 49%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 비중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목소리는 네. 굉장히 차분하시고 멋지시네요. 예, 멋지십니다.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예. 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아침에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벌써 한 주식 싹쓸이를 3년 가까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전화 주셨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지금 아침에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인드만 봐서도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성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혹시 왜 매수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앞으로 네. 전망도 괜찮다고 하고 예. 앞으로 로봇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구매를 한번 했었는데 예. 8월 5일 날인가? 음. 그날 한번 폭락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기업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산 밖에다고 이제 합병을 추진을 하다가 네네. 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제 제동을 걸면서 이제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급락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올해 상반기 하반기 봤던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게 아직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뭔가 이룰 수 있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할 종목이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로봇의 성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성과가 나오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막 실적이 폭증하고 뭐 이럴 만한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분이 단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잘못하신 거예요. 왜? 당장 실적이 안 나올 거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일단 뭔가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던 게 2024년도 7월 12일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에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주식은 뚫어야 돼요. 신고가를 치든지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신고가 치고 이제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고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그 라인대를 뚫지를 못하고 흐르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분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닥을 찾지 않으신 거고 이거 재료가 이슈가 있네. 근데 좀 많이 떨어졌네. 이제 이 정도면 반등 주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중간에서 터닝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AI 기업들이 막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AI 반도체 엔비디아만 수혜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 로봇 사업을 막 진행하는 기업들이 당장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로봇 기업들이 막 실적이 안 나와요. 그 밑에 있는 부품주라든지 장비주, 반도체 기업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끝까지 잘 보시되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54,000원대가 일단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고 대량 거래에 시현됐던 고점이죠. 지금 97,000원대에서 10만 원대 이 정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 대량 거래 시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주식은 정배열 초기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역배열 초기예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완전히 이평선이 위에 있고 봉은 밑에 있잖아요. 이게 정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일 때 투자하자.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될 때 투자하자. 지금처럼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흐르고 있는 기업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실적이 당장 급증할 만한 기업을 투자하자. 이 기업은 당장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자님 지금 비중도 좀 커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54,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추세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또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종목들 AS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이 시간 마지막 종목 정넥스트네요. 넥스트 칩 볼게요. 이번 주 3일 동안 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넥스트 칩부터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또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넥스트 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년 전부터 이미 최대 주주 그리고 이 회사의 64명의 직원들이 왜 주식을 8,000원대에서 24억 가까이를 늘려놓고 왜 최대 주가 90억을 이미 12취득 지분을 늘려놨을까요? 왜? 올해 1년 뒤에 뭔가 이제 호재의 기대감을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죠. 무엇보다 이 수급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10월 12일 날부터 12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2,500원대에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12,500원.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면 16,000원이에요. 그래서 12,500원에 16,000원대 이 사이에서 이제 12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11,300원이잖아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요.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 그리고 MACD 상승 화살표, 투자심리 50,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월봉은 이번 달부터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장기 바닥권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어떤 재료가 있죠? 반도체로 자율주행 쪽도 세계 유일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반도체로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데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것 같다. 뛰어넘겠다. 엔비디아보다 장점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터리 전력 관리 칩, 배터리 폭발 위험을 방지해 줄 수 있는 BMS 시스템. 거기에
이 배터리 하나당 거의 한 10개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전력 관리 칩. 이 배터리 반도체 시장도 진출한다.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이 유럽 쪽에 완성 잡체 공급을 하게 되면 2,7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7년 장기 공급 계약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뭐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 경영진들의 결정만 남았다. 상대방의 고객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영진들의 결정만 남았다. 상당히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1년 전부터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최대 주주 직원들이 수십억을 지분을 다 늘려놨기 때문에 그게 8,000원? 12,500원이란 말이에요. 아마 10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기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넥스트 이 종목으로 연간 베스트 대상을 또 노리신다고 하네요. 지금 숫자 5인데 얼마나 늘어날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 더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정쌤, 샘CNS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입을 했고 한 주 동안 21%나 시세를 냈고요. 이번 주도 고점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예, 샘CNS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3사를 다 볼 수 있어요. 세계 최초의 반도체 쪽에 이제 이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을 국내에서 국산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 센서 세라믹 기판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죠. 심지어 인텔부터 해서 중국사까지도 뚫었다. 이제 통신 서버 시장, 자율주행 레이더 시장도 진출한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모회사 YC거든요. 이 샘CNS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720선 이제 돌파를 이제 시작했어요. 예. 기관들이 5,400원대에서 400억 투자 들어온 물량 아직 안 빠져나갔죠. 월봉상 이제 막 5개월의 평선 막 회복되려고 그래요. 이제 하단 추세 지지받고 회복 안착하면 어떻게 되죠? 월봉 3바닥이잖아요. 주식은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기관들이 잔뜩 들어왔다? 최대 주주, 대표이사, 회장, 자사주 매입 다 들어왔다? 모회사 삼성전자 지분 투자 유치했다? 720년 이제 돌파한다. 밀집 국면이다. 이제 정별 초기 들어갈 예정이다. 월봉은 3바닥. 자꾸 저점이 높아진다.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3바닥 같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예. 3사를 다 볼 수 있다. 메모리, 비메모리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한다. 샘CNS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내년도 삼성전자 HBM4 핵심 수혜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좋은 재료만 넘쳐나는 샘CNS였습니다. 이어서 펨트론도 살펴볼게요. 펨트론은 지난주에 상한가도 나오더니 이번 주 수요일에 장중에 17%대 급등도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위원님. 예, 바로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펨트론이 예전에 2023년도 1월 달에 막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3,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3,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10만 주 장내 매수 들어왔어요. 이 공시를 봐야죠. 만약에 9월 달에 지금 최대 주주가 3,000원대에서 장내 매수한 공시를 봤다. 안 살 수 있을까요? 예. 이미 대표이사는 7,200원대에서 5억 장내 매수세가 올해 6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최대 주주가 또 10만 주를 3,000원대에 장내 매수한다. 3,000원대에서 질러버리는 거죠. 2023년도 1월 달에 최저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돌아가려고 할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제 수반되기 시작했죠. 제가 이 기업은 이미 4,000원대 이하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13,000원대까지 이제 목표치를 바라보려고요. SK하이닉스 올해 이 반도체 쪽에 이 TSV 공정 그리고 웨이퍼 쪽에 이 검사 장비를 올해 드디어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향 반도체 패키징 장비 벌써 이제 초도 납품에 성공을 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독일 완성 잡체 뚫었죠. 표면 실자 검사 장비. 세계 최초 리드탭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펨트론 무상증자까지 했거든요. 무상증자와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의 매수 콜라보. 거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마 반도체 쪽에서 좀 삼성 SK하이닉스 독보적 수혜주기 때문에 이 기업이 최근 들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3,300원 지지권으로 참고한 상태에서 13,000원대까지 그 이상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가가 5,000원대인데 13,000원대까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유자분들 잘 끌고 가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103% 폭발적인 시세를 낸 윈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차트 보니까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예, 좀 차트를 보면서 또 바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한번 볼까요? 왜 이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722선을 2024년도 6월 달에 뚫었죠. 제가 그 밑에서 있을 때 설명드린 거잖아요. 6월 4일 날. 그리고 나서 다시 722선 부근에서 세 번을 지금 쓰리바닥 패턴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 기업은 지금 1,000원대 부근에서 대표이사회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뤄졌는데 이미 2,000원대 이상 700억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진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에 AI를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데 가족까지 목소리까지 인식이 가능하다. 이미 나왔잖아요. 모에서 어버브 반도체의 AI MCU가 가족 목소리까지 인식하게끔 설정이 가능하다. 이 손톱만한 칩 하나만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대량 양산을 준비 중에 있다. 누가 패키징 테스트 할까요? 예. 어버브 반도체의 자회사는 윈팩이잖아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가 15,000원, 그리고 윈팩은 2,080원. 여기서 교환사채를 이자율 0%로 기관들한테 발행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LPDDR5 패키징 장비, 테스트 장비를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9월 달에 장비를 입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LPDDR5 수주 물량이 나오겠죠. 제주 반도체 물량을 전량 흡수할 예정이죠. 거기 삼성전자 물량도 점차적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이 윈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설 투자도 지금 120억 들어서 용인 지역 쪽 공장 부지를 확보했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 점진적 반등 이제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원대 이상까지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어서 살펴볼 새로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주 5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일단 네오셈인 것 같아요. 이 네오셈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CXL 드램 검사 장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죠. HBM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됐죠? 네. 한미 반도체가 HBM 시장의 TC본드 장비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수주 기대감 때문에 조단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후년도 2조 원 얘기, 하이브리드 본딩. 이 기업이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데모 장비까지도 개발한 기업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네오셈도 제2의 한미 반도체에 도전해 볼 만한 기업으로 한번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인 것 같거든요. 단기는 대신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가 매수기를 11,000원대 이하, 10,000원대 이하 여기만 내려오면 매수기를 노려볼 만한 기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보면서 저가 매수기에만 잘 포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오셈이었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 매수 기회 잘 포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싹쓸이 포착주 뭘까요? 이제 또 CXL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HBM은 지금 CXL 디램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CXL 디램이 심지어는 HBM까지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최초로 또 CXL 기반의 인터페이스인 PCLE 6.0을 개발을 완료해서 세계 최초로 국내 유일하게 미국 팹리스 기업에 역시 2나노 기반의 GAA 공정 기반의 IP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냥 용역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개발부터 양산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나노 관련주 중에서 핵심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도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이제 다 2나노로 돌리고 있어요. 3나노는 안 되겠는 거죠. 네. 내년도 2나노에서 승부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설비 지금 증설하고 있고 공장 3나노, 2나노로 다 돌리고 있고 이 미국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도 지금 4나노 양산에 원래 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되니까 내후년도 2나노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파운드리의 목표를 2026년도 때부터 해서 2나노에 포커스 맞추면서 게임 체인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2나노 관련주, CXL 관련주 같이 엮여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16,000원대에서 대표사가 5억 가까이 이제 지분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나노 핵심 수혜주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의 종목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이 스튜디오 미르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무상증자와 대표사의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이 부분이 성공 투자 키워드죠. 다 들어왔어요. 스튜디오 미르도 대규모 무상증자, 한 주당 5주, 자사주 매입, 그리고 대표사의 매수까지.
자꾸 왜 실리콘2가 생각나죠? 제가 그때 당시 실리콘2 재작년 12월 달로 기억이 나요. 2,000원대 부근이었는데요. 지금 한 20배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예. 왜 그때 몰빵을 못 쳤을까? 아쉬울 수도 있죠. 예. 바닥권에 있을 때 스튜디오 미르가 똑같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실리콘2랑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 매수, 그리고 대규모 우상증자.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3,000원대 아마 초반대가 최고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에 다니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또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00원대 초반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0배 이상이나 오른 실리콘2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 스튜디오 미르였습니다. 저가 매수도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네, 지금 잠깐 스튜디오 미르 잠깐 또 설명 드려보면 네. 크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리콘2를 보면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투 나노 이제 네 번째로 이 겹이 또 중요하죠. SK하이닉스 급등하잖아요. 엔비디아 급등하죠. 네. 그러면 뭐예요? 올해 하반기 HBM3 12단 누가 메인 밴드 업체죠? SK하이닉스죠. 올해 하반기부터 이 마이크로 투 나노가 10일 발행했죠.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프로브 카드 개발과 양산을 위해서.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14,000원대에서 리픽싱 조항 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14,000원대에서 이미 100억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자율이 0%예요. 내년도 14,000원대 이상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작 이제 15,000원, 16,000원, 17,000원대에서 이자도 없이 팔아먹으려고요? 만약에 100%를 노리고 들어왔다고 하면 3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최소한 내년도 14,000원대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 독점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투나노였습니다. 다양한 호재들 있다는 거 또 짚어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되네요, 위원님. 어떤 걸까요? 펜트론이 대장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주식삭스리 이제 방송이 토요일만 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펜트론도 제가 이제 밑에서 좀 발굴했던 기업인데 4,000원대, 4,000원 이하. 이 기업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의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표면 실장 검사 장비, 이 납땜, 검사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재료들이 배터리 쪽도 리드텍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이게 시작 단계예요. 반도체 2차 전지 매출이 사실상 거의 미미해요.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 실장 검사 장비 쪽의 매출.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이게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펜트론은 지금 바닥권에서 아마 또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좀 부담감은 있지만 충분히 이번 주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뜨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면서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 2차 본격 상승 파동을 누리면서 최소한 대표사 7,280원대에서 5억 매수세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펜트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항상 중요한 얘기 해드리죠. 예. 바닥권에 있을 때 잘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서 올해 넥스트 칩부터 해서 지금 AI 반도체 핵심주들 지금 바닥권에 줄줄이 있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로 넥스트 칩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 연간 베스트 대상을 3번이나 수상을 하셨는데 올해도 또 노리신다고 합니다. 그런 핵심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다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지금 방송국 있는 여의도에서 오늘 밤에 불꽃축제 열린다고 하는데 생중계로 다 보셔도 되겠지만 계좌에 불꽃을 정말 피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MTN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있는 공개 방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다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